자, 원의 방정식의 두 번째. 원의 방정식에서 저 뒤쪽에 이제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접선의 방정식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거든. 자, 그 부분에서 원바퀴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. 그치?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게 세 가지 방법이 있잖아. 그 중에 이제 한 가지인데, 그럼 원바퀴에는 한 점이 있고 P라는 점이 주어졌어. 거기 접선을 두 개 걷어요. 그럼 접점이 두 개가 있지. A, B. 그러면 이 두 접점을 지나는 요 A, B를 지나는 이 직선. 자, 이 직선에 대해서 많이 들어는 봤을 거야. 공부를 좀 했다면. 그래서 이거를 극선이라고 하거든. 극선. 그러면 이 A, B를 지나는 이 직선, 두 접점을 지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이 극선의 방정식이라고 하겠지. 자, 극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뭐 어렵지 않아. 자, 첫 번째 방법은 물론 A 좌표를 알파 베타로 놓고 뭐 B 좌표를 뭐 감마 뭐 델타로 놓고 이렇게 해서 A, B 좌표를 구하는 거야. A, B 좌표를 구해서 뭐 두 점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 구하면 되잖아. 뭐 그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자, 그거는 뭐 자, 별로 중요하지 않은 방법이고 거의 뭐 쓸 필요가 없는 방법이야. 그러면 이제 쉬운 방법이 있을 텐데 자, 바깥에 있는 요 접점을 그은 이 바깥에 있는 한 점 P 있지? 그럼 이 P에서 접점을 두 개를 지나고 극선을 만들었을 때 그럼 구하는 방법은 그 접선의 방식 구하는 방법 중에 왜 접점이 주어졌을 때 구하는 방법 있지? 원방이 주어지고 그 원 위에 어떤 접점을 줬을 때 그 접점을 지나는 자, 이 접선 구하는 거. 이거 어렵지 않잖아. 근데 대부분 이제 공식이 있기 때문에 x제곱을 xx라고 놓고 y제곱을yy로 놓고 r제곱 놓고 그다음에 x 하나 y 하나에다가 이 접점을 그대로 대입을 해주거든. 그래서 ax 더하기 by는 r제곱이다. 이런 방법이 있어. 다 알고 있을 거야.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처럼 이 극선의 방정식도 똑같이 구해주면 돼. 같은 방법으로. 한 가지 다른 거 있지. 근데 여기서 접점이 아니라 이게 원 밖에 있는 한 점이라는 거야. 근데 이 원 밖에 있는 한 점을 마치 접점이라고 생각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구하는 거지. 자, 이렇게 원의 방정식을 xx 더하기 yy r제곱이라 놓고 이 x 하나 y 하나에다가 알파와 베타를 대입하면 이게 바로 자, 극선의 방정식이 된다 이거예요. 그러면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한번 증명을 해봅시다. 증명은 그렇게 뭐 어렵지가 않은데 근데 이게 간단한 수식으로 이렇게 딱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증명을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. 자, 이 A라는 접점을 x1, y1이라 해볼게. 그 다음 B라는 접점을 x2, y2라고 해봅시다.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상식 중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유일하게 하나라는 걸 알 수 있지. 그지?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. 그러면 x1과 y1이 일단 접점이잖아. 접점. 그러면 접점이 주었을 때 접선의 방식 구하는 것처럼 똑같이 구하는 거야. 그러니까 x1, x 더하기 y1, y는 r 제곱이다라고 볼 수 있지. 이게 a라는 점을 접점을 했을 때 접선의 방식이야. 그지? 근데 그 어떤 점을 지나야 돼? P라는 점을 지나야 되거든. 그래서 x, y에다가 알베타를 집어넣으면 x1 알파 더하기 y1 베타는 r 제곱이다라고 식을 만들 수 있지. 그다음 마찬가지. 자, B라는 접점에서 접선의 방식을 만들면 x2x 더하기 y2y는 r 제곱이 되고 이 접점이 접선이 P를 지나야 되니까 x2 알파 더하기 y2 베타는 또 r 제곱이라는 거야. 그래서 이 두 식을 보면 이 두 식은 뭘 알 수 있어? 이 두 식에서 알파 베타라고 하는 것이 알파 x 더하기 베타 y는 r 제곱이라는 이 어떤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 안에 x1과 y1 그다음 x2와 y2가 지나는 그런 직선이라는 걸 알 수 있지. 그지? 이 두 개의 식을 통해서 알파 x 더하기 베타 y r제곱이라는 어떤 직선이 있는데 그 직선에다가 지금 x1 y1과 x2 y2라는 두 점을 대입한 거잖아. 근데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다며. 그럼 그게 바로 뭐겠어? 극선이 되는 거지. 그래서 그 극선의 방정식이 알파 x 더하기 베타 y는 r제곱이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 이거예요. 자, 이해는 됐지? 그러면 이제 얘가 활용도가 굉장히 많어. 활용도가 굉장히 많거든. 근데 그 활용도를 충분히 이제 이해하고 써야지. 이해하고 써야 되고 이게 지금 이제 원의 방정식이 꼭 일반적으로 주어지지 않아도 표준적으로 주어질 때나 아니면
뭐 일반형으로 주어질 때나 기본형이 아니어도 그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주어져도 늘 쓸 수 있다 이거야. 만약 예를 들어서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은 r제곱이다. 이렇게 표준형으로 주어졌어. 그럼 원밖에 한 점이 만약에 r베타이다. 그럼 극설 방식 구하라. 똑같은 거야 방법은. x 빼기 a의 제곱을 x 빼기 a 더하기 y 빼기 b y 빼기 b r제곱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에다가 알파 베타를 집어넣는 거지. 그래서 알파 빼기 a x 빼기 a 더하기 베타 빼기 b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돼. 그 다음 만약 일반적으로 주어진다. 이렇게 일반적으로 주어졌다. 그럼 똑같은 거거든. x제곱을 xx로 y제곱을 y로 그 다음에 x는 어떻게 바꿔? 2분의 x 더하기 x 바꾸지. 그 다음에 4분의 2분의 y 더하기 y로 바꾸지. 나머지 다 그대로 갖다 쓰고 그러면 이제 x 하나 y 하나에다가 마찬가지 이 알파 베타 원밖에 있는 한 점을 대입한다 이거야. 그러니까 방식은 똑같은 거야. 기본형이든 뭐 표준형이든 일반형이든. 그리고 나중에 우리 이과분들은 기하라는 과목을 만약에 선택해서 배우게 되면 거기에 2차 곡선이 배워. 2차 곡선이 기하의 맨 처음에 나오거든. 그럼 2차 곡선이 몇 가지 종류가 있냐면 2차 곡선이라는 거에 이 원의 방정식을 딱 하나 배웠잖아. 그 다음에 이제 포물선이라는 걸 배워. 물론 포물선은 2차 함수에서 배우기도 하지. 근데 그 포물선 말고 우리가 배운 포물선은 이렇게 아래로 블록이나 위로 블록으로 된 포물선이지만 기하에서 배우는 포물선은 옆으로 된 포물선이 추가가 되거든. 그러니까 이걸 이제 포물선이라고 해. 그다음에 이제 타원, 그다음에 이제 쌍곡선 이렇게 총 4개의 2차 곡선을 배운다 이거야. 근데 이제 우리가 원을 이미 배웠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3개를 기하에서 배우는 거지. 근데 요 기하에서 배우는 요 2차 곡선에서도 극선의 방정식을 똑같은 방식으로 구하는 거야. 만약에 타원이 있다. 물론 니네가 아직 타원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뭐 식은 그냥 쓰자. 자, 이런 게 그냥 나중에 있다라고 배우도록 하고, 자, 이렇게 타원을 표현하거든. 그러면 타원 밖에 어딘가에 점이 또 주어졌어. 알파 베타 점이 주어졌어. 그럼 여기 접선을 2개 걷어요. 그럼 접점이 2개 생길 거 아니니? 그럼 그 두 접점을 지나는 이 직선을 뭐라 한다고? 똑같이 극선이라고 한다고. 똑같이 극선이라고 불러. 그럼 극선의 방식을 어떻게 구해? 똑같은 방식으로 구하는 거야. 이 타원 바깥에 있는 점을 마치 뭐라고 생각하고 접점이라고 생각하고 살짝 미친 척해서 접점이라고 생각해서 접선의 방정식 구하듯이 똑같이 구하면 그게 바로 극선의 방정식이라 이거죠.